여러분 혹시 카페 많이 다니시는 편인가요? 보통 연인과 데이트를 하거나 친구랑 담소를 나눌 때 혹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시간을 때울 때도 우리는 카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카페를 가서 주위를 둘러보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흔히 요즘 말로 해서 카공족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여서 그럼 그냥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독서실이나 도서관보다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학습 능률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오늘은 진짜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게 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커왔다는 해리포터. 영화로도 제작되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사실 해리포터가 화려한 작업실이 아닌 조그만 카페에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저도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못 믿었을 것 같은데 해리포터가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자 사람들은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K 롤링한테 도대체 해리포터를 어디서 쓰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롤링은 예전부터 생각해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세계적인 명작을 쓴 생텍쥐베리 작가도 어린 왕자의 초반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카페에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례들만 봐도 카페에서 공부나 일을 하면 잘 되는 게 맞는 거네요? 하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공부나 일이 잘 된다에 대한 근거로 커피하우스 이펙트라는 현상을 먼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커피하우스 이펙트는 20세기 후반 커피하우스, 그러니까 카페에서 공부나 일을 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학교 재학생 증가로 인해서 공부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학생들이 카페로 몰리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이라고 하는데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 보니까 효율도 올라가고 집중도 잘 되고 생산성도 의미 있게 향상되니까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거죠. TVN 프로그램인 알쓸신잡에서 카이스트의 정재순 교수가 커피하우스 이펙트에 대해 설명해주는 걸 들어보면 정재순 교수는 카페에서 일이 잘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카페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의 경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은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가장 몰입을 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이어폰을 끼고 집중을 하면 되고 사람이 보고 싶으면 고개를 들고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누군가 말을 하고 싶으면 카운터에 가서 말을 걸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카페는 제1의 공간이 집도 아니고 제2의 공간이 직장도 아닌 제3의 공간이 되는 거죠. 카페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와 더불어서 공간을 자신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이 우리의 몰입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일의 효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카페에서 일이 잘 되거나 공부가 잘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리현상인 호손효과 덕분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때 본래 의도나 선성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호손효과라고 해요. 호손효과가 작용하면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이나 생산성마저 같이 높아진다고 해요. 이 호손효과라는 것은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들이 호소넉스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면서 밝혀졌는데요. 조명 밝기의 차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 효율이 얼마나 달라지는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 결과 밝은 조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조금 더 어두운 조명에서 일하는 근로자보다 생산성이 더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두운 조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기들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며 근로자들을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어두운 조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역시 근무 환경, 그러니까 조명 밝기에 상관없이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호손효과라고 말했습니다. 한 예능에서도 호손효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데요. 프로그램에 나온 참가자들이 10분 동안 노를 저어서 가장 멀리 나간 팀이 우승하는 뱃놀이 체력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상황에 따른 행동 변화를 체크를 하는데 처음에는 다들 자신의 능력껏 노를 저어요. 그렇게 3분이 지난 후 제작진은 참가자들에게 응원단을 투입해요. 응원단이 들어오자 권혁수는 갑자기 엄청난 속도를 내면서 노를 젓고 홍진호와 에릭남 역시 응원단이 보고 있을 때 노를 젓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이 현상을 보고 전문가들은 타인의 시선, 연장자보다는 연하에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고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호손 효과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건데 왜 카페를 가서 주변을 둘러보면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호손 효과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일의 능률과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설명드렸는데 카페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모범과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자신이 하는 공부나 일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연구진은 사람은 집중하면 자세가 달라진다. 옆 사람의 자세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해 덩달아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집중력은 전염이 된다고 말하죠. 혹시 백색소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백색소음은 넓은
넓은 음폭을 가져서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소음을 의미해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치지직거리는 소리도 고주파의 백색 소음이고, 파도 소리, 빗소리, 선풍기 소리나 공기청정기 같은 소리도 저주파의 백색 소음인 거죠. 카페로 예를 들면 커피 가는 소리, 적당한 잡담 소리, 잔잔한 음악과 같은 소음들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백색 소음들이 공부나 일을 할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이 백색 소음은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뇌파 중에 하나인 세타파의 활성을 유도한다고 해요. 세타파는 우리 뇌의 정보 처리량을 늘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뇌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백색 소음을 들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심지어 스트레스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카페에서 들리는 적당한 소음, 그러니까 백색 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백색 소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라비메타 일리노이대 조교수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너무 조용하면 집중도가 과하게 올라가서 계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고, 이후 소음이 정신을 분산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상상할 여지를 만들어주고 평소 방식대로 생각하는 법을 외부 자극이 방해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즈 역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라 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백색 소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모든 백색 소음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 연구 저널에는 적당한 주변 소음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적당한 소음은 50에서 70dB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소음과 관련해서 2014년 JTBC 뉴스에서 카페 소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카페에서는 40에서 50dB 정도가 나왔고, 두 번째 카페에서는 50에서 70dB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마지막 카페는 80dB 이상이 나왔는데, 두 번째 카페인 50에서 70dB 정도의 소음이 나는 곳에서 가장 집중이 잘 된다고 말을 해요. 또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50dB 이하의 조용한 장소나 80dB 이상의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오히려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된다는 결과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뉴스 조사 결과를 보면 적당한 소음이 있는 카페는 일과 공부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시끄럽거나 조용한 카페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이 백색 소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음악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음악은 단순 작업을 할 때 일의 능률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따라서 집중에 도움이 되는 음악은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이나 가사를 이해할 수 없는 팝이 해당이 된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은 일이나 공부를 하실 때 도서관이나 독서실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제3의 공간인 카페가 편하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벤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공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남동의 카페 공명이라는 곳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 주시면 빵이나 커피를 서비스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